오케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퍼머넌트 마그네타이즈드 스피어, 유니폼 마그네타이즈드 스피어 문제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스칼라 포텐셜로 문제를 풀어봤었죠. 이 시간에는 벡터 포텐셜을 사용해서 똑같은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벡터 포텐셜을 사용할 때는 JM, KM을 사용하겠죠. JM은 컬 프라임 M, KM은 M 크로스 N 이렇게 되는데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콘스턴트니까 이때는 미분하면 0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JM은 0이고 KM은 이거 계산해야 되겠죠. M0 이건 Z 방향이라고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피어인데 이 스피어의 아웃워드 노멀 방향이니까 아웃워드 노멀 방향 N 프라임 방향, 다시 말하면 이게 R 프라임 방향이죠. 그래서 이게 R 프라임 이다. G 크로스 R, G는 어디 있냐면 G는 이거죠. G는 이거니까 G 크로스 R 하면 G 크로스 R 하면 이게 사인 이 각도가 세타니까 세타 프라임이니까 이게 이제 사인 세타 프라임 파이 프라임 방향이 되는데 빠르게 못하면 이거는 이제 전개해서 R 방향 그 다음에 로 방향 그 다음에 G 방향 이게 세타 프라임이니까 그래서 R 프라임 벡터가 G 코사인 세타 프라임 더하기 로 프라임 사인 세타 프라임이니까 그걸 넣어서 계산해 보면은 G 크로스 G 코사인 세타 프라임 더하기 로 프라임 사인 세타 프라임이니까 같은 벡터 날아가고 G로 하면 파이 사인 세타 프라임 파이 프라임에 사인 세타 프라임 세타 프라임 맞게 나오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그래서 KM이 M0 사인 세타 프라임 파이 프라임 방향 이걸 알고 이걸 사용해서 이제 벡터 포텐셜을 쓰기만 하면 되니까 4파이분의 뮤제로 JM은 없으니까 볼륨 커런트 적분, 볼륨 적분할 필요 없고 서피스 적분만 하면 되죠. KM M0 사인 세타 프라임이죠. 방향 파이 프라임 방향 KM DA 프라임 KM DA 프라임 DA 프라임 쓰고 분모 R X 빼기 X 프라임 이건 이 서피스는요 테두리 반지름 A인 구면 이 적분하면 되죠. 그 구면에서 이 면적수는 반지름 A 제곱인 A니까 A 제곱 D 오메가 프라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대략 감이 좀 오나요? 분모에 있는 이 R분의 1 팩터가 있으니까 이 R분의 1 팩터는 또 전개를 해야 되겠구나. 4파이 서메이션 EL 플러스 1분의 1 YLM 콘주게이트 세타 프라임 파이 프라임 YLM 세타 파이 R 라저 L 더하기 1 R 스몰러 L 이렇게 전개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입체각 적분이고 얘를 이제 스페리컬 하모닉스 함수로만 바꾸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파이 프라임 방향이라는 것이 공간 고정좌표가 아니기 때문에 파이 프라임 방향은 이렇게 위치마다 다르죠. 그래서 이 파이 프라임 방향이라는 것은 이렇게 쭉 돌아가는 방향이니까 이게 위치마다 달라서 적분하는데 이제 불리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적절한 필드 포인트를 잡고 필드 포인트를 이렇게 프리 베리어블로 놔두면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너무 많아서 세타 파이 있고 너무 복잡해서 필드 포인트를 고정하는 게 편하죠. 그래서
필드 포인트의 파이를 파이 앵글을 제로로, 다시 말하면 필드 포인트가 x 벡터가 또 xg 플레인에 있도록 이렇게 잡자 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또 이걸 일반화할 계획인 거죠. 근데 이거 항상 가능한 것이 원래 주어진 문제가 이 마그네티제이션이 z 방향이다. 그거밖에 없거든요. m0g. 그래서 xy 축이라는 것도 임의적이거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x축 방향으로 필드 포인트를 잡았다고 해도 그 방향이 임의의 방향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애초에 엑셀 시메트릭한 문제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해볼 거고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스텝에서 이 부분을 이 부분 사인 세타 프라임 파이 프라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보면은 사인 세타 프라임 파이 프라임인데 파이 프라임도 이제 xy 공간 고정 좌표로 바꾸면은 마이너스 x 사인 파이 프라임이죠. 더하기 y 코사인 파이 프라임 이렇게 되는데 오케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적분할 거 아니에요? 이 d 오메가라는 것이 이게 사인 세타 프라임, d 세타 프라임, d 파이 프라임인데 이렇게 세타에 대해서 그다음에 파이에 대해서 적분할 텐데 세타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앞에 사인 세타가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파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 바퀴 적분을 하고 나면은 지금 우리가 필드 포인트가 파이가 제로인 거를 우리가 잡았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대칭인 함수는 코사인 파이거든요. 얘는 파이 이퀄 제로 필드 포인트에 대해서 이게 대칭인데 얘는 완벽하게 엔티시메트릭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필드 포인트에서 적분을 하고 나면은 얘는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굳이 하지 않고 얘는 미리 날려버리기로 하죠. 적분하면은 앵글에 대해서 적분하고 나면 사라지는데 미리 우리가 없애버리자고요. 귀찮으니까. 귀찮은 거 끌고 다니지 말고 미리 없애버리기로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적분을 한번 써보면 그러면 이 적분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4파이분의 뮤제로 m0 앞으로 빼고요. a의 제곱도 앞으로 빼고요. 그 다음에 적분 d 오메가 프라임 있고요. 사인 세타 프라임 여기 있는 코사인 파이 프라임 방향은 y 방향 필드 포인트를 x로 잡았기 때문에 이런 쉬운 조이스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분모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스페리컬 하모닉스 중에 뭔지 생각해 보면 되는데 얘는 y1 또는 y1-1 이런 놈들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굳이 마이너스 1 들고 나올 필요 없으니까 얘는 이제 마이너스 3분의 8파이의 제곱근 리얼 파트 오브 y11 세타 프라임 파이 프라임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다 된 셈이죠. 물론 얘는 두 개로 쓸 수도 있어요. y11 더하기 y1-1 나누기 2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하면은 계산을 2번 해야 되잖아.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위에 것도 괜찮아요. 그럼 이제 전개를 다 해서 써보면 오케이 4파이분의 뮤제로 M0A 제곱 방향은 Y 방향 오고 여기에 마이너스 3분의 8파이 앞으로 빼고 그리고 오케이 요 R분의 1 전개해서 4파이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서메이션 있고요. 그다음에 EL 플러스 1 그다음에 R의 라저 L 더하기 1 R 스몰러의 L 이거 다 밖으로 빼도 되고요. 적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는 오메가 적분할 때 필요한 것들은 오케이 이 YLM conjugate 세타 프라임 파이 프라임 있고 여기에서 튀어나오는 거 Y11 세타 프라임 파이 프라임 물론 실수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괄호 닫고 그냥 YLM 세타 파이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실수부랑 만나든 뭐 어쩌든 간에 결과는 이게 Y1, L이 1이고 M이 1인 상황으로 나오게 돼요. 계산을 해보면 요거는 이제 델타 L1 그리고 델타 M1 이렇게 당첨이 되고요. 물론 M이 마이너스 1인 것도 되는데 굳이 귀찮게 하지 말자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니까 왜냐면 여기서 마이너스 원 성분도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애초에 여기서 두 항 써가지고 델타 함수 2개 써서 하면 되고 그게 아니면 여기서 실수부니까 얘를 실수부를 마지막에 잡아버리면 되고 어떻게 해도 돼요. 이걸 M1로 잡으면 이쪽에다가 이거를 실수부로 끄집어내면 되고요. YLM 세타 파이 이렇게 끄집어내면 되고 이게 델타 L1 델타 M1 더하기 델타 M 마이너스 1 나누기 2 이렇게 뽑아내려면 여기다 YLM 쓰든지 둘 중에 어느 쪽으로 해도 되겠어요. 책은 뭐 이쪽을 택하고 있지 당연히. 그리고 이쪽에 리얼 파트 붙으면 얘도 리얼 파트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L도 정해졌고 M도 정해졌고 뭐 다 끝났네. 답을 적으면 되죠. 근데 R 라저 R 스몰러 아웃사이드냐 인사이드냐 그거에 따라 정해져야 되니까 그거 일단 내버려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계수들을 보면은 4파이 없어지고 그리고 나서는 뭐 별로 없어질 게 없네. 별로 없어질 게 없어요. 일단 놔두고 가봅시다. Y 뮤0 M0 A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3분의 8파이 여기는 3이 됐죠? 3분의 1 R 라저의 L 더하기 1분의 R 스몰러 L이 될 거고 여기는 리얼 파트 오브 Y11 세타 파이가 됐죠. 그런데 다시 요게 요만큼이 그만큼이 뭐냐면 앞에서도 있었잖아. 얘가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겠죠? 그럼 다 끝났네. 그래서 다 끝났는데 우리가 여기서 처음에 파이를 0으로 잡기로 했으니까 파이 0 우리가 그렇게 필드 포인트를 그렇게 골랐기 때문에 코사인 파이는 1 그래서 사인 세타만 남아요. 그래 다 했네. 그러면 이제 3분의 뮤0 M0 A의 제곱 그 다음에 R 라저의 L 더하기 L이 지금 1이죠. 이것도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여기다 2라고 그냥 쓰고 이거 1이라고 썼어야죠. 이거 괜히 끌고 다녔네. 그래서 R의 라저의 제곱분의 R 스몰러 1승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방향은 y 방향. 필드 포인트가 x일 때, 필드 포인트가 x축 방향일 때 방향이 y 방향이다. 그런 말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이거를 이제 임의의 필드 포인트에 대해서 일반화를 해버리면 요 방향은 결국 파이 방향이 되는 거죠. 파이 방향이 되는 거예요. 임의의, 그래서 필드 포인트 파이가 넌제로라고 하면은 요 y 방향이라는 게 결국 파이 방향이에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구한 것은 A 벡터 포텐셜을 구했는데 파이 방향이다는 거죠. 오케이. 이제 구했고 여기서 이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에서 벡터 포텐셜을 다 구한 거기 때문에 이걸 미분하면 B필드 구할 수 있겠죠. 컬추에서 B필드를 구할 수가 있게 돼요. 한번 구해볼까? 자, 다시 한번 옮겨 적고 A 벡터 포텐셜은 3분의 μ0 m0 A의 제곱 R 라저의 제곱분의 R 스몰러 사인 세타 방향은 파이 방향. 이제 임의의 위치에 있는 필드 포인트에 대해서 한 거고 B 필드는 여기서 컬해서 구하면 되죠. 구면좌표니까 구면좌표에 컬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야코비안 쓰고 R 방향, 세타 방향은 R, 파이 방향은 R 사인 세타, 라운드 R, 라운드 세타, 라운드 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 R A 세타. 뭐야? 첫 번째 왜 R이 나왔어? 첫 번째 그냥 AR, 두 번째는 R A 세타, 세 번째는 R 사인 세타 A 파이. 디터미넌트. 이렇게 해서 행렬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우리 문제는 이게 없으니까 A파이만 존재하잖아. 얘가 A파이잖아. 얘가 A파이니까 A파이니까 행렬식이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이쪽이랑 이쪽만 남겠네. 제일 마지막 놈은 없고 계산을 금방 할 수가 있죠. 계산해 보면 R 제곱 사인 세타 분의 1 R 한 다음에 라운드 세타 R 사인 세타 A 파이 라운드 파이 제로 그러니까 라운드 세타 R 밖으로 빼고 사인 세타 A 파이 이런 거죠. 첫 번째 항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빼기 R 세타 디터미넌트 라운드 R 제로 R 세타 라운드 파이 R 사인 세타 A 파이 그러니까 이것도 계산하면 이쪽은 0이고 라운드 R 사인 세타 밖으로 빼고 R A 파이 이런 연산이죠.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하면 되고요. 인사이드 아웃사이드에 따라 이제 R 라저 R 스몰로 이걸 정해야 되니까 인사이드라면 R 라저는 맥스 오버 R 프라임인데 R 프라임이 곧 A니까 그래서 인사이드니까 R이 A보다 작은 거니까 큰 거는 A R 스몰러는 R이 되겠죠. 그래서 A 벡터 포텐셜이 파이 성분이 3분의 μ0 M 제곱 R 사인 세타 이렇게 되니까 이 상황에서 B필드 미분하면은 R 성분은 3분의
2 뮤제로 m제곱 사인 세타 나오게 되고요. 여기다 놓고 계산하면 돼요. B 필드의 세타 성분은 두 번째 성분이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 뮤제로 m제로 사인 세타가 돼요. 됐다. 그런데 이게 너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m제로 사인 제 m제로 사인 세 첫 번째 건 사인 세타가 아니라 코사인 세타. 첫 번째 건 코사인 세타. 두 번째 건 사인 세타. 오케이? 그래서 이 보면 이제 코사인 세타, 뭐 사인 세타 있는데 요걸 이대로 이게 그냥 B필드 이렇게 놔두면 좀 배기 싫으니까 이걸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코사인 세타는 뭐냐면 이게 G 벡터하고 R 벡터의 내적이죠. 요건 G 벡터하고 R 벡터의 내적이고 사인 세타는 G 벡터하고 세타 벡터하고 내적에 마이너스 붙인 거거든.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G 벡터하고 R 벡터하고 세타 벡터 이거 90도요. 세타 벡터 이걸 생각해 보면은 이쪽이 세타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G 벡터와 R 벡터는 코사인 세타, G 벡터하고 세타 벡터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컴포넌트 이게 그래서 어쨌거나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B 필드를 그걸 생각해 보면은 B 필드가 3분의 2 뮤제로 m0라는 크기를 갖고 방향은 z 방향이다. 이렇게 쓰는 게 더 간단하다 이 말이지. 뭐하러 이렇게 r 세타로서 이렇게 써놓고 보면 m0z가 뭐였냐면 이게 마그네티제이션 벡터잖아요. 이게 마그네티제이션 벡터니까 다시 말하면 3분의 2 뮤제로 마그네티제이션 벡터다. 인사이드에서 H필드도 구한다면 인사이드에서 우리가 얘기해요. H필드는 뮤제로분의 B 인사이드 한 다음에 인사이드 마그네티제이션 있으니까 마그네티제이션 넣어야 되겠죠. 얘가 3분의 2라고 3분의 2 뮤제로 M이니까 뮤제로 없애고 3분의 2 빼기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M이 되겠다. 아웃사이드에서는 이제 R 라저가 R이 되고 R 스몰러가 A가 돼서 A 벡터 포텐셜이 3분의 뮤제로 M0 A의 3승 나누기 R의 제곱 한 다음에 분자의 사인 세타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도 계산하면은 BR 계산하면 얘가 3분의 2 뮤제로 M0 A의 3승 R 3승분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게 되고 B 세타는 3분의 뮤제로 M0 A의 3승 사인 세타 나누기 R의 3승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그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를 정의해가지고 하면 편하겠죠. 3분의 4 파이 A의 3승 곱하기 마그네티제이션 이거를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의 크기로 얘를 바꿨으면은 다이폴 포텐셜 형태로 써지겠죠. 4파이분의 뮤제로 곱하기 2m 코사인 세타 나누기 R의 3승 꼴로 써지고 얘는 4파이분의 뮤제로 M 사인 세타 나누기 R의 3승 꼴로 써지죠. 얘는 어떻게 뭐 어떤 특정한 벡터에 비례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이거는 얘 이렇게 쓰는 게 최선이죠. 그리고 이제 H 필드도 구한다면 지금 우리가 아웃사이드죠. 아웃사이드에는 마그네티제이션 없기 때문에 뮤제로분의 B 필드 아웃사이드 이거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얘가 지금 B 필드 아웃사이드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뮤제로로 나누기만 하면 되겠어요.
계산하면 되겠죠. R 방향, 세타 방향 이렇게 해봤으면 되겠죠. 계속 구할 수 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거 학부 때도 했던 거니까. 그리고 책에 보면은 이제 예제가 한 섹션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좀 없어서 그걸 생략하려고 그래. 그거 하기 전에 생략할 거 말고 spherical permeable shell in external field 그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좀 생략하고 좀 쉬운 거. 내가 생략하는 문제는 여러분 책에 있는데 그거 재밌는데 이게 permeable shell인데 이게 뮤라는 LIH 이게 external field가 가해지는 B0라는 external field가 가해지는 문제인데 재밌어요. 그 학부 수준 넘어서기 때문에 할 만한데 시간이 없어 내가. 시간이 없어. 1시간 정도 필요할 거야. 그래서 내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에 퍼펙트하게 모든 스텝이 다 나와 있고 학부 수준이기 때문에 학부 수준에서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마그레트 스태틱 쓰는 거니까 한번 해봐요. 이건 do it yourself. 과제로 내거나 할 필요는 없는데 내가 나중에 시험에 내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봐야 된다. 여기 걸림돌은 경계가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경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리전이 4개, 하나, 둘, 3개잖아. 그래서 리전별로 솔루션을 구해야 돼서 계산량이 되게 많아요. 계산량이 되게 많다. 궁극적으로 이 노멀 컴포넌트와 탄젠셜 컴포넌트를 경계 2개에서 각각 구해야 되기 때문에 경계 조건이 그걸 적용하면 4개가 돼요. 4개의 경계 조건을 풀어야 돼. 그럼 포바이포 행렬을 뒤집어야 되는 좀 귀찮은 문제가 있어요. 자, 예제 하나만 덮을게요. 책에 보면은 이걸 금방 푼 문제, 스피어 문제를 약간 확장한 거. 인피니티스멀하게 확장한 거. 마그네타이즈드 스피어인데 익스터널 필드. 오늘 이게 마그네타이즈드 그냥 마그네틱이라고 할게요. 마그네틱 스피어라고 합시다. 마그네틱 스피어인데 익스터널 필드, 익스터널 B 필드가 주어진 경우. 앞에 문제랑은 약간 다르죠? 스피어인데 이번엔 필드가 주어져 있어. 필드를 뭐 Z 방향으로 내가 놓을게요. BO 익스터널 필드. 아주 멀리 가면 이 필드가 있다 이 말이죠. 익스터널 BO 필드가 있는 공간에 집어넣었다. 얘가 뭐냐에 따라 달라요. 얘가 퍼머넌트 마그넷이냐, 얘가 LIH 마그넷이냐에 따라 다른데 첫 번째 퍼머넌트 마그넷인 경우에 마그네티제이션이 콘스턴트인 경우에 이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냐면 이 문제를 통째로 다시 풀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전자기 문제는 다 그렇지만 전자기 장은 맥스웰 방정식 자체가 선형 방정식이기 때문에 선형 결합이 가능해요. 솔루션 하나 알면은 그 솔루션 더하고 그거에 맞는 솔루션 더하면 돼. 지금 이 상황도 익스터널 B필드가 있는 공간에 마그네틱 스피어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리니어 슈퍼포지션 사용하면 굉장히 쉽다고요. 뭐냐면 뭘 더하는 거죠? 익스터널 필드만 있던 공간 더하기 마그네타이즈 스피어. 요 두 문제를 더하면 돼요. 프로블럼 2개를 더한다고 보면 돼. 그럼 마그네타이즈 스피어는 아까 좀 전에 봤지만 인사이드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3분의 2 뭐 있었잖아. 3분의 2 B인이 3분의 2 뮤제로 M 아웃사이드에서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걸 아니까 요거를 리니어 슈퍼포지션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B는
B는 B5를 더하고 얘를 더해야 되겠지. 3분의 2 뮤제로 M 더하면 되고 B 아웃은 요거 B 아웃은 B5는 익스터널 필드는 더하고 얘를 더해. 마이너스 3분의 1 뮤제로 M 이렇게 돼버려. 간단하게 초고속으로 풀었죠? 3분의 1, 3분의 2는 외워야 되나요? 아니면 계산하든지 시간 있으면 얼른 계산하든가. 나 같으면 외워두겠지. 스피어 문제니까. 스피어 문제는 제일 쉬우니까 외워두겠지. 이걸 더하면 되겠. 아 이게 뭐야? 내가 뭐 잘못 썼죠? 아웃사이드래. 아웃사이드는 이거 아니지. 아웃사이드가 아니고 내가 밑에 거 잘못 썼어. H 필드 인사이드. H 필드 인사이드. H 필드 인사이드. 이거는 이제 이걸 가지고 만드니까 뮤제로분의 P 이렇게 만들고 여기서 빼기 뮤제로 빼야지. 무슨 정신이 없네. 3분의 1 M 이렇게 썼어야 되겠죠. 됐어요. 근데 이거 각각을 리니어 스포포션에서 구했기 때문에 요 둘 사이가 맞는지가 궁금하잖아. 요 둘 사이 이것도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B는 지금 얘가 마그네틱 머티리얼이니까 얘는 뮤제로 H인 더하기 M 이렇게 이 관계를 만족해야 되잖아. 거기다 얘를 다 투입하면은 다 투입해 볼까요? 투입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 오른쪽을 먼저 계산해 봅시다. 뮤제로 H인 뮤제로도 H인 곱하면은 B5 빼기 3분의 1M 나오고 거기다 M을 더하는 거니까 이게 되겠죠. B5에다가 더하기 3분의 2M 맞게 나오죠.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고.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인사이드, 뭐 아웃사이드는 내가 안 구했는데 아웃사이드는 다이폴이 되기 때문에 사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물어본다면 아웃사이드도 리니어 비제로 필드에다가 다이폴 필드를 더하는 형태로 쓰면 되겠죠. 두 번째, 저 스피어가 이번에는 LIH 스피어다. LIH 마그네틱 머티리얼이다. 그러면은 이 뮤제로 또는 뮤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 이번엔 마그네티제이션이라는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마그네티제이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H필드 방향으로 돌아가 버릴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B인이 바로 뮤 H인 이렇게 돼버릴 거고요.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사용해서 뭔가 우리가 해본다면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될까? H필드는 지금 마그네틱 머티리얼에 상관없이 H필드는 마그네틱 머티리얼에 상관이 없잖아요. 원래 상관이 없이 똑같으니까 오케이. 여기서 출발할 수 있죠. 여기 기본적으로 출발해도 돼. 여기다 마그네티제이션이 지금 M이 카이 M H인 거니까 M이 H에 비례하기만 하면 되니까 요 식에서 출발해서 하면 되죠. 그래서 이 오른쪽을 써보면 뮤제로분의 B5 빼기 3분의 1 M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왼쪽도 여기서 시작해서 써보면 B5 더하기 3분의 2 뮤제로 M. 물론 여기 M 썼다고 해서 M이 뭐 상수다 그 뜻은 아니에요. M은 이와 같이 구해져야 되죠. LIH일 때는. 그래서 약간 H의 함수인데 일단 뭐 앞에 거 해를 우리가 그대로 갖다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고 나면 이게 좌변도 B0와 M, 우변도 B0와 M이라서 B0와 M이 서로 관계가 지어지죠. M을 바로 이걸 풀 수가 있죠. 그래서 M을 여기서 바로 풀면은
이항하고 정리를 하면은 뮤0분의 3 가로 열고 뮤 빼기 뮤0 나누기 뮤 더하기 2뮤0 BO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익스터널 필드에 비례해서 마그네티제이션이 생긴 것처럼 물론 얘는 다시 카이 그다음에 H 이죠. H는 여기 있고 이지만 그래서 요게 앞에 붙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요 카이예요. 카이와 관계되는 거지. 그렇지만 뭐 이런 식으로 빨리 구할 수 있다. 스피어 문제는 앞에서 푼 우리가 솔루션 알면은 거기다 리니어 슈퍼포지션 방법을 사용해서 신속하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니들도 할 수 있는데 니들은 우리가 디마그네타이제이션 팩터 스피어니까 이제 3분의 1 여기 있는 요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스피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이게 이제 요거 합쳐서 우리가 디마그네타이제이션 팩터라고 그러죠. 디제이션 팩터라고 그러는데 여기 3분의 1은 스피어 때문에 그런 거고 니들 바늘 같은 쉐입이 되면 제로가 돼요. 바늘일 때는 제로. 니들. 또 한편은 플레이트. 완벽하게 다 막아버리면 1이 되고 1은 플레이트. 뭐 이런 걸 사용하면 이 모양이 바늘 모양이다. 그러면 이 내부에서 B 필드, H 필드 구하라. 여기 이 팩터를 제로로 놓고 계산하면 금방 끝난다. 하진 않겠어요. 그 학부 때도 한 거 했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마그네토스태틱스 문제는 대략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이번 챕터에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두 번째 주제 파라데이 유도 법칙. 파라데이 유도 법칙도 학부 때 뭐 다 했기 때문에 별로 할 건 없는데 이제 대학원 수준에 맞게 약간 여기 나오는 다른 점만 이야기를 할게요. 파라데이 유도 법칙 여러분 다 아는데 컬 E는 마이너스 라운드 B 라운드 T 필드 이퀘이션을 쓰면 이렇게 써지고 근데 이거를 적분꼴로 쓴다면 EMF로 쓰면은 EMF는 마이너스 DDT 적분 B.DA 마그네틱 플럭스를 시간에 대해서 전미분한 거에다 음수 붙인 거 이게 이제 EMF. 다시 말하면 전위 이렇게 된다. 뭐 다 알고 있는 거죠? 적분꼴, 미분꼴. 그런데 약간 이제 학생들이 헷갈리는 것은 이제 무빙 코디네이트 같은 거. 코디네이터가 움직일 때 그래서 비행기가 나는데 비행기가 이렇게 나는데 회로가 연결되어 있지도 않은데 날개 양쪽 끝에 전위차가 디벨롭되고 내부에 전기장 생기고 뭐 이런 거 있잖아. V 크로스 B. 무빙 미디어에서 생기는 일렉트릭 필드. 그것도 이 파라데이 로로 똑같이 유도가 가능한데 거기에는 이제 폐회로가 없는데 마그네틱 플럭스가 어디 있으며 뭐 그런데 이제 수학을 쓰면 좀 쉽게 이걸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한번 해봅시다. 그러려면 이제 얘를 E 필드 형태로 바꿔놔야 되니까 기전력도 폐회로 적분으로 E.dl 폐회로 적분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풀려고 하는 문제는 서킷이 움직이는 상황이니까 움직이고 있는 코디네이터를 X'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건 정지좌표계에서 본 코디네이터 X에 대해 상대 속도 V를 가지고 있다. 시간은 같다. 갈릴리안 변환이죠.
원점 O 프라임 속도 V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좌표 X 여기다 그리면 안 되겠지. 여기 요 놈을 보는 좌표 이게 X 벡터 여기서 여기를 보는 벡터 X 프라임 벡터 이 상황이죠. 이게 무빙 코디네이트 이건 픽스 코디네이트 여기서 전 시간 t 여기서 전 시간 t 프라임 시간은 같고 위치만 빼기 vt 여기 가까우니까 이쪽 빼기 vt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쪽이 모으니까 그만큼 다르겠죠. 이 상황에서 그러면 여기 그 상황에서 이 EMF를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이 필드도 무빙 코디네이트에서 측정한 이 필드 프라임이라고 쓰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구하고 싶어요. 이 적분을 하고 싶어. 이 적분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요 미분이죠. 왜냐면 여기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거든. B필드가 움직이는 건 아니고 B필드는 B필드 움직인다는 이야기는 안 했으니까 서킷이 움직인다고 했지. 이거 에리어 면적소가 움직이냐? 글쎄 본질적으로 얘가 움직이죠. S가 이게 서피스가 움직이는 건데 이게 상당히 까리해요. 그래서 이걸 적분까지 들어가서 하는 것이 상당히 버거운데 일단 이걸 사용하면 돼요. 책에 학부 역학에서도 여러분들 했겠지만 학부 역학에서 하는 건데 전미분, 시간에 대한 전미분을 시간에 대한 편미분과 더하기 v 도트 델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이 릴레이션을 이용하면 이게 쉽게 되죠.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컨벡티브 컨벡티브 데리버티브라고 하는데 학부 교과서에서는 회전하는 물체, 지구, 팽이 이런 문제 할 때 회전체에서 그 코리올리 효과라든지 이런 거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요 비슷한 걸 많이 했었을 거야. 그때는 오메가 막 나오고 그죠? 오메가 크로스 R 이런 형태 나타나고 막 그랬을 거야. 본질적으로 V 도트 델 형태가 있으면 되고요. 여기서 지금 B필드 사실 여기서 바로 하면 제일 좋은데 B필드를 미분한다고 하면은 dB dt B필드를 미분한다고 하면은 B필드가 지금 그래서 위치 함수인데 위치가 다시 시간의 함수인 거죠. 그렇게 돼 있어서 얘를 미분한다는 것이 이거 시간축에 대해서 편미분할 수도 있고 또는 V 도트 델이라는 게 이게 보면 한번 보여줘야 되겠지. B필드를 예를 들어서 X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그다음에 다시 X를 시간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B필드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Y를 시간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이런 거죠. 이거 두 번째는 전미분이겠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쓸게요. 세 번째, B필드를 Z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Z를 시간에 대해서 전미분하고 요거가 이게 속도의 성분들이잖아. 속도의 성분들이니까 이게 요 앞에 라운드 X, 라운드 Y, 라운드 G 있으니까 이게 V 도트 델이지 뭐. V 도트 델 가로 닫고 B 필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요 릴레이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시간에 의존하는 익스플리시트한 의존성을 가진다라고 생각하기만 하면 저건 항상 되죠. 그래서 V 도트 델 쓰는데 이 V 도트 델이라는 것이 백캡 시오렘 쓰면은 컬 오브 B 크로스 V 여기서 V
다이버전스 B를 더하면 얘랑 같아요. 이거는 해보면 되는데 백합이니까 얘 A, B, C니까 얘가 BAC 꼴이고 그 다음에 얘가 CAB 꼴이고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게 BAC 빼기 CAB니까 이항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백합 시어렘이고요. 백합 시어렘 쓰면 이렇게 두 개로 바뀌고 이 두 번째 건 0이죠? 모노폴 없으니까. 그래서 이 꼴로 바뀌고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요 적분을 하러 가면 저기 우변은 두 항으로 써지겠죠? 적분 마이너스 라운드 B 라운드 T 도 DA 더하기 빼기로 쓰고 빼기 적분 컬 B 크로스 V 도 DA 이렇게 두 항으로 써지는데 두 번째 항이 2차원이죠. 2차원이고 이거 뭐 스톡스 시어렘이죠. 컬을 1차원 적분으로 바꾸면 되니까 스톡스 시어렘 쓰면 되고 1차원 폐로에 대해서 안에 있는 벡터 B 크로스 V 도 DL 1차원 적분으로 바뀌겠죠. 이 앞에 이 마이너스 4랑 얘랑 같이 뒤집으면 플러스가 되겠죠. 얘랑 같이 뒤집으면 이거 V 크로스 B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럼 이제 다 된 거지. 좌변하고 우변, 이제 좌변은 얘니까 좌변도 선적분이고 우변도 지금 선적분 있으니까 선적분들끼리만 모으면 E 프라임 빼기 V 크로스 B 또 DL 좌변으로 이항해버리고 그 다음에 남는 것은 우변에 마이너스 라운드 B 라운드 T 또 DA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얘를 이 필드라고 하면은 이 필드는 우빈 코디네이트에서 이 필드 빼기 V 크로스 B만큼이 픽스드 코디네이트에서 본 이 필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똑같은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방정식을 스톡스 시어렘 써서 다시 바꿔놓으면 서피스에서 컬 E 도 DA 이렇게 되니까 이 자리가 원래 컬 E 프라임 빼기 V 크로스 B였으니까 이거나 같은 거고 이게 마이너스 라운드 B 라운드 T다 이런 걸 우리가 보인 거죠. 그래서 E 프라임은 이항하면 E 더하기 V 크로스 B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E가 0인 공간에 E가 0인 공간에 어떤 비행기가 난다. 속도 V로. 근데 B필드는 존재한다. B필드가 이런 식으로 있겠죠? B필드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 있었다. 그러면 양단간에 전기장이 발생하죠. E 프라임은 존재하게 돼. V 크로스 B로.
이렇게 금속성의 물체가 B 필드의 직각 방향으로 날면 이 필드가 없었는데 여기서 생겨. 이제 얘를 우리가 모셔널 일렉트릭 필드다. 모션 일렉트릭 필드라고 말하지만 그게 일렉트로스태틱한 이 필드랑은 약간 달라요. 일렉트로스태틱한 이 필드는 컬이 0이어야 되잖아. 얘는 지금 컬이 0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얘는 일렉트로스태틱 이 필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스칼라 포텐셜로 표현될 수가 없어. 한 바퀴 삥 돌았는데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이 필드가 전이차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 얘는 전이차가 있어. 그런 놈이라서 오리진이 B 필드 쪽에서 있는 이 필드다. 이런 거죠. 요 컨벡티브 데리버티브 같은 거 역학에서 많이 하는데 전자기에서는 잘 안 하는데 대학원 책에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5장의 뒷부분에는 쿼시스태틱 마그네틱 현상, 쿼시스태틱 현상에 대해서 좀 있는데 시간이 좀 있으니까 잠깐 소개만 하고 그건 제가 하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쿼시스태틱이란 게 무엇인지. 주로 이제 도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맥스웰 방정식 써서 하는 게 완벽하죠. 내향 제대로 모디파이 다 됐으니까 맥스웰 방정식 써서 하는 게 완벽한데 문제 그렇게 풀면 굉장히 계산량이 많아지거든. 그래서 그거를 한번 근사를 한 거예요. 코시스테티란 건 어떤 근사냐? 컬 H를 J, 다이버전스 B는 제로, 컬 E는 마이너스 라운드 B, 라운드 T, 뭐 다이버전스 E는 0.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마그네틱 프로블럼을 풀고 도체에서 풀기 위해서는 이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는 거지.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다고 생각되지 않아? 뭘 뺐지? 뭐 하나 빠졌잖아. 중요한 텀 하나를 빼놓은 거야. 변이 전류가 없잖아. 원래 이게 있었어야 되잖아. 라운드 T 있었어야 되는데 얘를 빼버려요. 어프록시메이션이란 말이야. 얘는 살려놨어. 얘는 킵하고 얘는 죽여버렸어. 이게 쿼시스태틱 어프록시메이션이에요. 왜 이게 유용한지 그거는 몇 줄만 가보면 이렇게 잡으면요. 컬 오브 컬 A를 한번 계산해 보면 얘가 그레디언트 오브 다이버전스 A 빼기 라플라시안 A인데 이거 쿨롱 게이지 쓰고요. 그리고 지금 이 필드는 지금 소스가 없는 걸로 노 프리 차지 없는 걸로 했으니까 스태틱 프리 차지 없는 걸로 했으니까 이 필드는 이제 A 벡터 포텐셜에서만 오죠. 마이너스 라운드 A 라운드 T 이거밖에 없죠. 원래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 있었어야 했는데 이게 없을 테니까 프리 차지가 없으니까 스칼라 포텐셜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얘로만 이제 구해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써보면 얘가 B고 컬 B는 여기 있죠. 컬 B 어디 뭐
컬비 여기 얘가 컬비잖아. 그러니까 얘가 뮤제로 J 이렇게 써질 거고 뮤제로 J. 근데 J가 다시 시그마 E고 이게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라운드 A 라운드 T가 돼가지고 우변은 라플라시안, 좌변은 타임 데리버티브가 돼요. 정리하면 라플라시안 A 이퀄 뮤 시그마 이거 뭐 LIH라고 합시다. 그래 뮤라고 합시다 그냥. 뮤 시그마 그러면 이제 뮤가 되겠죠. 뮤 시그마 라운드 A 라운드 T 이런 방정식이 돼요. 근데 이 방정식은 상당히 쉬운 방정식 계열이야. 소위 디퓨전 이퀘이션이라는 거죠. 타임 데리버티브는 1개고 스페이스 데리버티브가 2차. 이게 디퓨전 이퀘이션이란 말이에요. 확산 방정식. 되게 쉬워진다 이 말이죠. 원래는 뭐였지? 원래 이거 아니잖아. 맥스웰 이퀘이션으로 제대로 한다면 어떻게 돼요? 빼기 여기 뭐 LIH가 아니고 그때는 C제곱분의 1 라운드 제곱 라운드 T의 제곱 A 벡터 포텐셜 더하기 게이지들 잔뜩 나타나고 마이너스 뮤 J 뭐 이렇게 될 판이잖아. 뭐 이런 식으로 될 판인데 이게 요거 보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웨이브 이퀘이션이거든요. 웨이브 이퀘이션인데 우변에 이노모지니어스한 항이 들어가는 이노모지니어스 웨이브 이퀘이션인데 헬리몰츠 이퀘이션이라고도 하고 그거를 훨씬 난이도가 낮은 디퓨전 이퀘이션으로 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요 근사를 한번 한 거지. 허공이 없다. 허공이 있어야 요 디필드가 의미가 있거든. 허공이 있어야 얘가 의미가 있을 텐데 애초에 허공이 없으니까 도체 표면이나 내부만 생각하면은 요거 없이도 문제를 풀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점이 많아요. 문제는 이게 어비어스하게 틀린 방정식이기 때문에 원래 맞는 방정식 놔두고 맥스웰 방정식으로 제대로 하면은 코렉트 버전이 이렇게 있는데 버젓이 살아 있는데 2차 미분인데 그걸 이렇게 1차 미분으로 근사를 해놓으면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겠죠. 헷갈리는 부작용이 있어. 풀고 나서 헷갈리는 부작용이 좀 있어. 그런데 장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스킨 뎁스다. 표면에서 뭐 전기장이 또는 자기장이 도체 표면에서 이렇게 얼마나 들어가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 필드가 이 방향으로 있다면 진동하는 예를 들어서 이 필드가 있다면은 E0 exponential 마이너스 I 오메가 T 이런 진동하는 이 필드가 있다면 내부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데 이게 많이는 못 들어가거든. 조금 들어가거든. 이렇게 조금 들어가. 급격하게 익스포넨셜리 쫙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 요걸로 아주 쉽게 뭐 아주 쉽다는 게 뭐 무지막지 쉽다는 건 아니고 요걸로 푸는 것보다 쉽다. 계산량이 훨씬 적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 이지한 초이스다. 하진 않겠다. 책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하지는 않겠어요. 그거 하면 우리가 6장을 나갈 수가 없어. 6장으로 전혀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5장을 이제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6장 맥스웰 이퀘이션 하도록 할게요.